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8월 5일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클린 네트워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클린 네트워크 계획은 크게 5가지입니다. 클린 캐리어는 중국의 통신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입니다. 클린 스토어는 틱톡이나 위챗 같은 중국 앱에 대한 제재입니다. 클린 앱스는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산 휴대폰에서 미국의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겁니다. 클린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중국의 클라우드 업체에 대한 제재입니다. 클린 케이블은 전 세계 인터넷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인터넷망에서 중국을 퇴출시킨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카드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통하는 인트라넷을 사용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이 전략에는 중공의 인터넷 방어벽을 허문다는 궁극적인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인터넷 방어벽이 무너지는 것은 냉전의 종말을 고한 베를린 장벽 붕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클린 캐리어는 믿을 수 없는 중국의 텔레콤 회사가 미국과 해외를 잇는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채드 울프 국토안전부 장관과 함께 차이나텔레콤과 또 다른 세계 회사가 영업할 수 없도록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클린 스토어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국의 앱을 미국의 모바일폰에서 모두 제거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에 대한 제재를 지시했다면서 그 근거는 충분하다고 폼페오 장관은 말했습니다. 틱톡, 위챗과 기타 앱들은 중국 것들이라 미국민의 개인 정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이 컨텐츠를 검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3일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미국 회사에 매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아예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9월 15일까지 틱톡을 미국 회사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전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중공 관영 매체는 미국이 틱톡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넘길 것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투항이냐, 일전을 불사하느냐의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틱톡의 중국 모 회사 바이트댄스 회장 짱 이밍은 내부 서신을 통해 미국의 요구가 불합리하지만 법 절차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기업으로서는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짱 이밍은 미국이 중국 앱의 전면 퇴출이라는 속내를 감추기 위해 기업 인수를 들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짱 이밍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중국 내 일부 강경파들은 결기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딱히 미국의 제재에 맞설 수단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여행 전문 포털 시트리뷰 회장 량젠장은 구글을 비롯한 세계 주류 포털의 중국 내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개방으로 봉쇄에 대응하자는 겁니다. 중국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미국의 조치에 맞설 명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을 금지하면서 미국의 틱톡에 억울함을 토로하면 안 된다는 논리인데 그의 주장이 실린 글은 인터넷에서 즉시 삭제됐습니다. 2018년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미국은 중국의 인터넷 개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보 통제가 안 되면 정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틱톡이 미국에 팔릴지 아니면 미국을 떠날지 그 향방은 단정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미국에 매각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인도에 이어 미국 시장도 잃어버리면 존립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하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8월 3일 백악관고문 피터 나바로는 이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표출했습니다. 나바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하게 되면 중국에서 자본 철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공의 협조에 방어벽 구축을 도운 미국 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중국에서 살아남은 극소수의 검색 엔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스카이프로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바로는 또 중공의 군대와 공산당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모두 마이크로소프트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하는 방안은 중공과의 타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공과 이익이 얽혀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는 포장지만 바꾸는 것일 수 있다는 게 피터 나바로의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클린 앱스입니다. 화웨이가 미국에서 인기 있는 앱들을 미리 깔거나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앱들이 중공의 사찰 기구인 화웨이의 인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번째는 클린 클라우드입니다. 중국 업체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차단하지 않으면 코비드-19 백신 연구를 포함한 미국의 지적 재산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클라우드 업체로 알리바바, 바이두, 차이나텔레콤, 텐센트를 거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상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미국에서 민감한 자료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클린 케이블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글로벌 인터넷을 잇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중공으로부터 보호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미중 전쟁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과학기술 전역에서 미국이 어떻게 중공의 숨통을 쥐고 있는지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3일 중공은 시창 위성 발사센터에서 창정 3호 B 로켓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26분 동안 날다 자세 제어를 한 뒤 항법 위성을 제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베이더우 3호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7월 29일 베이더우는 테스트를 마치고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위성 항법 시스템의 대표는 미국의 GPS로 러시아는 글로나스, 유럽연합은 갈릴레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 중국이 베이더우를 출범시킨 겁니다. 중공은 1994년부터 3단계에 걸쳐 베이더우를 추진했습니다. 2000년에 2개 위성을 띄워 베이더우 1호로 명명했습니다. 이는 서비스 범위가 중국 국내입니다. 2012년에는 추가로 14개 위성을 발사해 베이더우 2호를 완성했습니다. 서비스 범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30개 위성을 발사해 전 세계를 서비스 범위로 하는 베이더우 3호를 완료했습니다. 베이더우를 위해 26년 동안 발사한 위성은 모두 59개로 현재 남아있는 위성은 45개입니다. GPS, 글로나스, 갈릴레오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중공이 베이더우 프로젝트를 시작한 1994년은 미국이 12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GPS를 완성한 해입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항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공이 베이더우 시스템을 급히 완성시킨다는 전략적 목적이 있습니다. 위성 항법은 일상의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 전시에 필수적입니다. 미사일의 위성 항법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참수 공격을 위한 정밀 타격에 필수 불가결한 기술입니다. 지금 중공은 미국과 전쟁 가능성까지 상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GPS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성 항법 시스템은 소혹성 탐사선을 보낼 정도로 막강한 기술력을 지닌 일본도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일본어로는 준텐조, 영어로는 퀘이사이 제니스 세텔라이트 시스템, QZSS라고 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GPS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독자 위성 항법 시스템의 잠재력만 축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공은 베이더우 시스템이 100% 자체 기술로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분석가들은 아직 좋아하기는 이르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사용되는 핵심 반도체 칩이 아직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핵심 기술 봉쇄에 계속 속도를 내면서 갑자기 결함을 일으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